어제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위에서 화물차, 소형 화물차가 무려 19km를 역주행하다가 결국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 본인, 또 3살짜리 아들, 그리고 맞은편 운전자까지 총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고가 있기 20분 전쯤에 아내가 신고를 했었답니다. 내 남편이 조현병인데 지금 차를 몰고 나갔다 가출했다. 이런 신고를 한 거죠. 최근에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터지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지금 조현병이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고 가죠.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 계장이세요. 윤치원 계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 계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찰청 교통조사 계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으로 달리다가 획 돌아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역주행이었어요? 방향이? 정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어제 6월 4일이었죠. 화요일 어제 아침 7시 33분경에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 65.6K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정상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예, 맞습니다. 새벽 3시 34분경에 경남 남양산 IC로 진입을 해서 여기 대전 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상에 유구 IC와 신양 IC가 있는데요. 이 중간 지점에서 그대로 이제 회전을 하고 유턴을 하고 돌아온 길을 그대로 역주행으로 다시 대전 방향으로 가다가 이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새벽 3시 34분부터 운전 시작했으면 그럼 한 4시간 정도는 정상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돌린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이미 아내가 내 남편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나갔다라고 신고를 한 상태였다면서요. 네네. 그 전에 한 7시 26분경에 경남청 112에 이제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멀리 간 것 같다.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이제 없다. 이런 얘기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저희 충남청 관내로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충남청은 공주 요청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시 한 20분경이라고 지금 그러셨나요? 26분 정도에 26분경. 네. 26분경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현병이란 얘기를 아내분이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그 남편의 핸드폰이 어디쯤에 있나라고 추적을 하고 출동을 했는데 14분 뒤인 40분경에 사고가 난 거군요. 예, 사고는 한 34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34분입니까? 예. 네네. 그래요. 조금만 빨랐으면 좋았겠다라는 뭐 아쉬움은 듭니다만 여하튼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난. 도대체 왜 가출을 했는가? 또 왜 3살짜리 아들까지 데리고 나갔는가? 또 왜 갑자기 역주행을 한 건가? 이게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인데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어제 유가족 이제 진술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아내분은 너무 경황이 이제 없으니까 어렵고 그 서산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중에 이제 어머니 진술을 들었는데 그럼 뭐 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건 없고요. 조금 뭐 티가 날 정도의 그런 정황은 없는데 약은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끊은 걸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요. 잠깐만요. 진단을 받은 건 언제랍니까? 조현병 진단을 받은 건? 진단을 받은 거는 아직까지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약을 먹고 있었다. 조현병인 걸 스스로 알고 가족도 알고 약을 먹다가 언제부터 끊었답니까? 작년 5월경에 이제 끊은 걸로 진술을 했습니다. 작년 5월이면 그럼 1년 전에 끊은 거예요? 네네. 정확히 뭐 진단이나 확실히 끊은 거는 더 추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들 진술은 지금 그렇다는 거죠? 네네. 가족들도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3살짜리 아들은 왜 데리고 나간 거랍니까? 지금 아들도 죽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그 아내분 같은 경우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남편과 아이가 없어졌다고 이제 신고를 한 건데요. 왜 데리고 나가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조 증상 같은 게 없었다고 해요? 아내분 이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아직은 이제 구도 진술로는 아내분한테는 전조 증상은 없었고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 방향이 서산 쪽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서산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뭐 부부 싸움이 있었다든지 혹은 어떤 뭐 심각한 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조사도 해보셨어요? 그거는 지금 뭐 부부싸움이나 이런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이게 만약 특별한 전조, 그러니까 전날 뭔가 심각한 싸움이 있었다든지 뭔가 어떤 조현병의 증상이 두드러졌다든지 이런 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면 이게 지금 사실은 더 우리 국민들로서는 위협을 느끼는 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더 가슴 아픈 거는 마주오던 차의 그 피해 차의 운전자가 예비 신부였잖아요. 청첩장을 가득 싣고 달리고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유가족과 예비 신랑의 이제 진술을 들었는데요. 이번 6월 말에 결혼 예정이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6월 말이요? 네네. 세상에. 그래서 더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고 그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물 여부라든지 음주 여부 이런 건 아직 안 밝혀진 거죠? 지금 어차피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음주 여부는 국가수 부검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음주나 기타 다른 약물 섭취 여부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를 끝까지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의 윤치원 계장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금도 우리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조현병 환자가 운전을 해도 되는가? 이거는 합법적인 건가? 이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질문이. 자, 이분께 질문 드려보죠. 전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환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 부분부터 질문 드릴게요. 네. 조현병인데도 운전면허가 나오는 건가? 어떻습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82조에 의하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제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령에 보면 조현병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 말은 질환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질병으로 인해 운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문의의 판단이 있는 경우 이럴 때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건 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의 그 기능이라든가 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 외에도 한 300~400분 정도 조현병 환자분들이 다니시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60% 이상의 조현병 환자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건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건 학교를 다닐 때 직접 운전을 해서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출근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모든 조현병 환자들의 운전면허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다소 좀 과잉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치료를 받는 조현병 환자들에게서는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난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운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조현병의 예전 병명이 정신분열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류의 질환과는 좀 다른 정신분열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약물로 조절을 한다고 해도 분열 증상이란 게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운전까지 가긴 좀 위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지금 질문으로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라는 표현이 이제 100년 전에 만들어진 병명이라서 질병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질병명이 아니고 또 편견과 낙인 현상을 일으키는 질병명이기 때문에 2011년에 조현병으로 병명을 바꾼 건데요.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 때와 받지 않을 때가 굉장히 극명하게
모습의 차이가 그래요? 납니다. 그래서 받고 있지 않을 때는 여러 충동적인 행동이나 우발적인 행동들이 발생을 하지만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환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 그리고 직장에서 마주쳤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조현병 치료를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분도 제가 정신건강학과 전문이지만 저에게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잘 지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현병은 약물 치료를 적기에만 잘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또 재발하지 않는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는 그렇죠. 이번 경우처럼 1년 동안 중단을 했는데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 그 아파트에서 끔찍한 묻지마 살인 벌인 그 환자 역시 중단을 그냥 임의로 해버린 거였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들이 자꾸 사고를 내는 건데 국민들은 불안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보도에 보면 그 부인이 아침 일찍 남편이 자리에 없는 걸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남편이 치료를 중단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신고를 한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나와서 맞습니다. 그 말은 아까 김인영 앵커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전조 증상이 있었을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바로 남편이 안 보이니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재발을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또 발병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보다 점차로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고 위험 신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앞에 진주 사건도 그런 여러 신호들이 있었고요. 약을 끊는 후에 바로 약 끊자마자 바로 다음 날 뭔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 주변 사람들은 눈치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네, 물론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네네네. 그때 이제 강하게 스톱을 시키고 약을 복용토록 하고 뭐 이런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여러 사고들도 보면 가족들이 경찰에 도움을 청하거나 뭐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했는데 적절하게 그 시기에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큰 사고가 터졌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면 불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 신호들을 보여주면서 어느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 보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냥 주변인들이 데려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주변인에게 모든 것이 맡겨지는, 그러니까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자, 그냥 이들에게 뭐 운전면허도 발급하게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대안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라는 지금 지적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운전면허와 이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운전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주라는 굉장히 사실은 다양합니다. 최근 보도 보면 뭐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당뇨 환자분이 의식을 잃어서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협심증이 있는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 와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은 이 빈도가 조현병보다 훨씬 더 잦을 텐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뇨나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운전면허를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최근에 뭐 문제되고 있는 노인 운전 관련해서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개별 환자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잘 평가하고 또 운전면허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번에 사고를 내신 분이 이제 조현병의 증상 때문에 그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거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건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도 있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충동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문제라서 보다 본질적인 것은 그런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어떻게 적절하게 잘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가. 그리고 너무 김인정 앵커님 말씀처럼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만 이 책임을 지우고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운전면허 발급 금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치료를 안 받고 숨어든다든지,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더 부작용이 많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긴 하더군요. 네, 그 문제가 지금 치료가 늦어지는,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알겠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염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가 없애주는 것도, 사회가 없애주는 것도 조기 치료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발급 금지 뭐 이런 방법보다 자, 이들에 대해서 약을 끊고 숨어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으로 관리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자는 말씀 결론으로 내려보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남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환 교수까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